자, 미국의 세계 전략이 크게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변화 때문에 무려 70년이나 된 한미 동맹이 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70년이나 된 동맹이 갑자기 왜 흔들리냐고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게 사실 지금 동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전략적 변화의 판을 읽는 핵심 열쇠거든요. 자, 이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면요. 바로 미국의 세계 전략 자체가 뿌리부터 바뀌고 있다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 변화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2026년 국가 국방 전략, 줄여서 NDS라고 하는데요. 이 문서를 보면요. 와, 이건 정말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 철학, 한마디로 힘을 통한 평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미국의 안보, 미국의 자유, 미국의 번영, 이런 것들을 최우선으로 놓겠다는 거예요. 명백하게 미국 먼저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요. 이걸 실용적 현실주의라는 아주 그럴듯한 말로 포장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 어떤 이상적인 가치나 국제적인 약속 이런 것보다는요, 그냥 우리 미국의 이익을 가장 먼저, 가장 확실하게 챙기겠다, 이런 신호를 아주 분명하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CSIS 분석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 전략의 우선순위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첫째, 미국 본토 방어. 둘째, 중국 억제.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동맹국들한테 돈 더 내라고 하는 바로 방위비 분담 증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국방산업 성장이고요. 딱 보면 아시겠죠? 동맹의 역할이 우선순위에서 확 밀려난 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 새로운 미국의 전략이 70년이나 된 한미동맹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어떤 균열을 만들고 있을까요? 그 답은요. 바로 주한미군의 임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양국 간에 정치적으로 좀 다투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프레시안의 분석을 보면 문제의 핵심은 주한미군의 임무 자체가 아예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진짜 문제인 거죠. 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전에 주한미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였죠? 바로 북한을 억제하는 거였잖아요. 한반도에 딱 집중돼 있었죠. 근데 지금은요, 그 역할이 중국을 견제하는 훨씬 더 넓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부로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판이 달라지는 거죠. 이런 임무 변화가 그냥 서류상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공개적인 마찰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우리 국방부가 미군이 특정 사안에 대해 사과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로 주한미군 사령관이 공개 성명을 냈는데 내용이 이랬습니다. 우리는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 아주 단호하게 반박한 거죠. 동맹 사이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미동맹이 삐걱거리는 사이에 북한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 상황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냐고요? 바로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면서 말이죠. 북한은요, 아예 정책의 판을 바꿔버렸습니다. 남한을 더 이상 통일의 파트너가 아니라 주적이라고 공식적으로 규정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다라고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이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근본적인 전략 변화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대화하는 건 아예 접어두고 요즘 말하는 이 신냉전 구도에 적극적으로 올라타는 모양새입니다. 러시아하고는 거의 준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끌어올리고 중국과는 더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이 결국 우리 한국을 어떤 위치에 놓이게 할까요? 맞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태기를 해야 하는 그런 전략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응책이 바로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쪽으로는 강대국들의 분쟁에 휘말려 들어가서도 안 되고 연료, 또 다른 한쪽으로는 우리의 핵심 동맹인 미국한테 버려져서도 안 된다. 방기, 이 두 가지를 모두 피하려는 아주 깊은 고민이 담긴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기대와 우리의 현실 사이에서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방위비 더 내라, 중국 견제에 동참해라 이렇게 요구하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무시할 수도 없고 이 지역 전체의 안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는 정말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결국 한국이 풀어야 할 숙제는 아주 명확해집니다.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라는 변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외교적인 공간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거죠. 정말 어려운 균형 잡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던져봐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과연 굳건한 동맹으로 남으면서 동시에 우리만의 자율성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건 사실 한국만의 고민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아마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 순간 똑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을 겁니다.